$8 예. 어떻게 되는 건가? 이제 다극 통화 체제가 올 것 같다. 새 시대가 시작됐다. 근데 이런 얘기가 옛날부터 엄청 엄청 나온 거라. 많았어요. 중국하고 브라질은 중동하고 남미하고 아예 위안화로 무역 거래를 하겠다. 그러니까 달러를 빼고 하는 거죠. 러시아, 이란, 베네수엘라는 원유 결제를 다 위안화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페트로 위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신흥국의 입장에선 달러 강세될 때 맨날 힘들잖아요. 인도도 중국뿐만이 아니라 인도도 그냥 루피로 결제하고 싶은 거예요. 중앙은행이 금매수를 굉장히 늘렸다. 미국 국채 국가별 보유 현황이에요. 네. 금 샀으면 뭘 팔았으니까 샀을 거 아니에요. 의외로 지금 앞에서 나왔던 언급됐던 나라들이 전반적으로 달러를 팔았다. 브라질 같은 경우는 34억 불 팔았어요.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도 87억 불을 팔았어요. 미국이랑 약간 텐션이 있는 데들은 줄어들고 있다. 너무 옛날부터 했던 얘기예요. 다. 결국은 다 그냥 서방, 반서방 나누는 거로 얘기를 자꾸 하는데 각자 도생으로 확실하게 돌아가는 느낌. 지정학적 리스크는 계속 커질 수밖에 없죠. 그 군사력들이 모여있는 데가 결국 미국하고 중국이기 때문에 러시아까지로 보면 그쪽에서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계속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는 게 달러 강세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테이블랩의 케빈강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8 예. 어떻게 되는 건가 네. 라는 거를 그냥 어떻게 보면 약간 뇌피셜이라고 봐주셔도 되고요. 그냥 네. 재밌게 그냥 얘기해보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나리오, 뭐 가능성 네. 이런 측면에서 스토리 네 그래서 좋습니다. 그런 거 가지고 이제 어떻게 트레이딩 네. 한다면 어떤 트레이딩 아이디어를 낼 수 네. 있을까 예. 이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빨리 보시면은 네. 그러니까 구글 트렌드를 검색을 해보면 디달러라이제이션 그다음에 그게 이제 한글로 바꾸면 탈달러화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찾아보면 구글에서 이제 그 트렌드를 해보시면은 작년 9월 달, 10월 달에 이게 확 올라가는 때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네. 많이 찾아보는 거죠. 탈달러를. 네. 그리고 탈달러화라는 이 주제를. 갑자기 근데 올랐네요. 최근에 지금 갑자기 올라가고 있어요. 이제 국내 뉴스들에 있던 거를 일단 한번 대략적으로 요약을 한번 빨리 네. 한번 볼게요. 네. 그래서 위안화 굴기, 금융 불안을 파고들고 있는 위안화 굴기 뭐 이런 뉴스들이 4월 3일에 나왔어요. 지난주에. 네. 그러면서 중국하고 브라질은 중동하고 남미하고 아예 위안화로 그러니까 무역 거래를 하겠다. 그러니까 달러를 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스위프트 대신에 CIPS라는 위안화 결제되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스위프트가 이제 달러를 결제하는 모든 은행들이 그 스위프트를 통해서 이체를 하거든요. 은행 간 거래. 네. 그걸 갖다 이제 하는 새로운 자기네들끼리 있는 걸 만들어서 그걸 이제 신흥국에 깔아주고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러시아, 이란, 베네수엘라는 원유 결제를 다 위안화로 하고 있어요. 다 같이. 그다음에 원유 등 이제 상품 시장, 그러니까 뭐 희토류들 이런 것들을 자기네들이 수입도 많이 하고 수출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할 때 그냥 위안화로 하자. 이렇게 해서 그것도 결제가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페트로 위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신흥국들도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달러 강세가 되면 계속적으로 IMF 때도 그랬고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신흥국의 입장에선 달러 강세될 때 맨날 힘들잖아요. 부채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도 결국 IMF에서 계속 이제 모라토리엄 선언하는 나라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그쪽에 안 있어서 이제 안 나오고 있죠. 신흥국들은 지금도 한 서너 개 이상 제가 정확히 찾아보진 않았지만 서너 개 이상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유럽에 있는 어떤 리서치 센터 같은 경우도 이제 다극 통화 체제가 올 것 같다. 이런 식의 이제 뉴스가 하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뉴스에서는 이제 인도 그냥 지금 우리가 이제 인도 주식 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인도 주식이 아니라 인도 같은 경우 루피화 같은 경우가 인도도 중국뿐만이 아니라 인도도 그냥 루피로 결제하고 싶은 거예요. 위안화만 이제 페트로 위안이어서 우리가 위안화만 그거였지 인도 사람들도 수출 수입 많이 하고 자기네 인구 좋으니까 그냥 루피로 거래하자. 위안화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게 실제 어떤 기사 내용을 네, 기사 요약해 내용이에요. 오신 네, 거죠? 기사 내용 네. 요약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거는 코트라에서 우리나라 코트라니까 무역 그 하는 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코트라에서 해외 뉴스를 모아놓은 거예요. 네. 그리고 자기네들이 리서치한 걸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인도는 기축통화 이외에도 인도 루피아를 통한 무역 결제를 확대하고 있다. 그걸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상수지 적자를 완화할 수 있고 자기 나라, 그다음에 루피화의 약세를 극복할 수 있고, 그다음에 외환 보유액도 관리할 수 있고, 그다음에 위상도 높일 수 있고. 그러니까 위안화랑 어떻게 보면 똑같은 취지를 하고 있는 거죠. 본인들도. 그래놓고 이제 미얀마 군부랑 중앙은행들끼리 그 미얀마 통화가 짜투한가 봐요. 저도 처음 알았는데 짜투. 그래서 짜투와 루피아를 직접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제 도입을 이미 하려고 한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그게 이제 4월 6일자예요. 그러니까 바로 최근 나오고 있는 그러네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뉴스가 이제 제가 제일 많이
이제 좀 긴 영어 뉴스였는데 킷코 뉴스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찾아보면 중국하고 러시아는 미국 달러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러시아 푸틴은 아시아, 러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간에 무역하는데 위안화를 쓰자고 지지하고 있어요. 푸틴이. 그다음에 그 러시아의 부위원장 같은 경우는 브릭스 국가에서 나오는 금하고 히토류, 금속을 포함한 원자재 바스켓을 만들어서 그걸 담보로 하는 통화를 만들어서 결제를 하자는 거예요. 옛날에 근본이자한 것처럼 네. 지금 이제 그런 히토류들 문제가 계속 생기고 있으니까 그걸 아예 넣어놓고 그걸로 주고받고 하면서 그냥 통화를 하나 만들어서 쓰자. 달러 빼자. 이 얘기인 거죠. 그래 놓고 또 상하이 협력기구, 그러니까 인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파키스탄, 러시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이 들어있는 SCO라고 있는데 거기에 이란도 지금 가입 예정이고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가 거의 파트너로 지금 가입을 했대요. 그래서 어쨌든 상하이 협력기구도 어느 정도 커지고 있는 거죠, 계속. 네.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자기네 그 위안화를 쓸 수 있는 편을 계속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번에 이제 상하이 거래소에서 석유가스 거래소에서 이제 프랑스 토탈 에너지가 LNG를 위안화로 결제를 한 거를 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페트로 위안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도 맨 끝은 이래서 금을 사야 한다. 이게 이제 이 뉴스의 맨 마지막이었어요. 결론은 금을 사야 된다. 금이 이제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 약간은.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뉴스는 이제 미국 달러가 받는 도전. 그래서 이제 그 킹 달러를 향한 불편한 심기. 이런 뉴스 제목으로 해가지고 아시아 통화 기금 이번에는 설립될까? 이런 식의 뉴스가 이제 머니투데이에서 떴었어요. 이거는 또 이제 말레이시아 얘기예요. 말레이시아 총리가 달러랑 IMF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AMF, 그러니까 IMF 같은 걸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아시아 통화 기금을 만들어서 그거 같이 해보자라고 시진핑한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중국이 와서 저런 거 만들자고 하는 게 아니라 말레이시아에서 만들자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제 달러 강세되면서 자기네 모라토리엄 날 것 같고 이러니까 자꾸 이제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위안화한테 라인업 수합, 그러니까 달러 수합 하듯이 중국이 지금 수합 주고 있는 나라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위안화 수합 라인. 그러니까 이제 미국처럼 똑같이 따라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전부 다 이머징 국가 내지는 이제 약간 좀 못 사는 나라죠. 좀 이제 약한 경제적으로 네. 약한 나라들이랑 이걸 계속 맺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과 브라질은 달러를 중간 통화로 사용하지 않고 직접 결제하기로 이미 했대요. 합의는 했대요. 그래서 그 브라질 내에 위안화 청산 결제 은행을 설립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그걸 이제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거죠. 브라질이랑. 그럼 이제 브라질이랑 뭐 석유 그다음에 자원들 결제할 때 위안화로 결제를 하겠죠. 예. 그래서 근데 이제 브라질 같은 경우는 수입 20%, 수출 30%가 중국에 의존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원달러 얘기 좀 이따 하겠지만 네. 결국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을 하고 있는 게 반도체인데 반도체 수출량이 줄어들면서 결국 무역 적자나고 그러다 보니까 원화가 약세가 돼가고 있는 거잖아요. 남들 대비해서 우리가 계속 무역 적자가 계속 생기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원화가 약세가 되고 있는 형태인 거죠. 이제 그거랑 비슷한 거죠, 여기도. 그러니까 이제 달러 빼고 하자 이런 거죠, 이제 브라질이랑은. 근데 이제 이 아까 얘기한 아시아 통화 기금이라는 게 그러니까 98년도 우리나라 IMF 때 일본에서 먼저 제안을 한 거더라고요. 근데 그걸 반대한 게 미국이랑 중국이었대요. 예. 네. 예, 예. 그렇네요. 그래서 네. 와 이런 뉴스가 있어. 아 그때 생각했을 때 이런 것까지는 뭐 저희가 이제 당하는 입장이었으니까 이런 것까지 있었는지 저도 이제 은행 다니고 있을 때였는데도 몰랐었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이 했었는데 중국이랑 미국이 반대했다는 것도 또 신기한. 그래서 역시 그 자기 이익을 생각하는 거죠 이제. 예. 근데 지금에 와서는 말레이시아가 하고 있는 거죠. 네. 중국한테 같이 해보자. 네. 그다음에 이제 뉴스들이 여러 개가 나왔어요. 여러 군데서. 그리고 이제 블룸버그에도 나오고 조선일보 뭐 기타 여러 군데 뉴스에서 나오는데 서방 반서방 또 미국 편 중국 편 그리고 지금 계속 얘기가 이제 편가르기 한다고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뉴스에서도 보면은 이제 북유럽 핀란드에서 이제 31번째로 나토에 가입을 했죠. 그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 코멘트가 더 웃겨요. 비군사 동맹 시대는 끝나고 새 시대가 시작됐다. 그다음에 그 벨라루스 그거를 발표하는 시기에 푸틴은 벨라루스 가서 만나고 정상회담 하면서 필요하면 전략 핵무기 배치 가능하다. 네. 이렇게 둘이 이제 동시에 매치가 된 거고, 그다음에 대만 총독이랑 그다음에 이제 맥피시 하원의장 만날 때도 함께 할수록 더 강하다. 그래놓고 무기 더 사라 이렇게 얘기했고 이제 미국은 그랬더니 그때 이제 중국은 지금도 또 어제도 마찬가지로 이제 또 전투기 돌고 뭐 그 대만 해협에 넘어갔었대요. 그러면서 이제 어저께 같은 경우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29,000원 올라갔어요.
상승한 이유가 도대체 뭐야 그랬더니 결국 비행기가 대만 영공으로 들어갔대. 중국 비행기가. 이거 하면서 확 올라가는 그런 상태도 있었고. 그래서 결국 이제 중국은 계속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키기로 해놓고 너 왜 계속 미국 딴짓하냐. 그게 이제 중미 3개 공동 성명이었대요. 그 연도별로 쭉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무력 시위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두 개가 또 동시에 일어났고 이 와중에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 대통령이랑 EU 집행위원장은 중국을 방문했죠. 그래서 둘이서 유럽은 중국과 디커플링을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유럽이 원하는 거는 위험 제거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코멘트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크롱이랑은 친하게 잘 얘기를 했지만 또 그 EU 위원장, 집행위원장하고는 또 이제 약간 이게 또 거리를 두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싸우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 와중에 또 이제 이란은 이라크하고 시리아를 공격하는 바람에 이란, 미국 긴장감은 돌고 있고 그 와중에 중동에 핵 잠수함이 배치가 됐어요. 지난주에. 그러면서 이제 또 이란이랑 중국이랑 그다음에 사우디랑 해가지고 또 이제 둘이 잘 지내라 이래서 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연결되면서 보는 건데 이게 과연 그러면은 서방이냐 반서방이 나누는 일인가? 라는 걸 생각해 보자는 게 오늘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는 요지였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정리해 보니까 진짜 많은 그렇네요. 변화가 네, 일주일 있는 것 동안 같아요. 있었던 뉴스예요, 이게. 이게요. 아, 이게 네. 일주일이에요? 네, 일주일 동안 있는 뉴스. 이게 한 달 정도 된 거 한 달간이 아닙니까? 아니라 제가 그래서 그 날짜를 써드렸잖아요. 네. 3월 3일, 4월 6일 네. 딱 일주일 동안 나온 뉴스 중에 요 관련된 뉴스만 제가 쫙 뽑은 거예요. 비트코인이 오른 것도 관계가 있을까요? 뭐 갖다 붙이는 거죠. 왜 올랐는지 찾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그 타이밍상 대만 영공으로 들어갔대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비트코인 부분들이 많이 오르긴 진짜 많이 올랐네요. 또 많이 올랐어요. 아, 그 3만이에요 지금. 3만 5까지 갔어요. 2만 9천 보고 왔었는데. 29,500이나 3만이나. 아, 근데 3자랑 이제 앞자리가 다르니까. 다릅니다. 네. 앞자리가 다르니까. 네. 어쨌든 이거 연초에 얼마였습니까? 2만도 안 됐었는데. 와. 네, 그래서 네. 이제 달러 패권 네. 같은 경우도 계속 얘기를 던지고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뉴스에 대한 이제 증빙을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네. 키토라는 데는 무슨 이제 언론사인지도 모르겠고 네. 그리고 약간은 어떻게 보면은 친중국 쪽으로 써 있는 뉴스였어요. 그래서 네. 달러 하는 게 맞다. 네. 그래서 달러는 믿을 게 못 된다. 이런 네. 느낌의 뉴스였어서 이제 실제로 찾아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금협회예요. 협회에서 나온 단어인데 진짜로 중앙은행이 이제 작년에 제일 많이 매수를 했어요. 엄청 금을.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인도나 뭐 중국에서 매수를 하는 게 제일 많았는데 중앙은행이 금 매수를 굉장히 늘렸다. 리테일이 한 것도 있고 뭐 금세공자들이 한 것도 있고 그걸 이렇게 금협회에서 이런 걸 발표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시면 여기 맨 끝에 금 비중 확대가 이 핑크색 같이 생긴 게 이제 중앙은행 매수거든요. 근데 과거에 이게 2010년도부터예요. 와 많이 늘었네요. 엄청 늘었어요. 비중 자체도 늘었고 지금도 이때 2013년도를 제외하고는 제일 많은 금 매수량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이 같아요. 각국의 중앙은행을 네. 그러니까 외환 보유고 대신에 사는 한 거죠. 그러니까 글쎄요 이게 영향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러시아 외환 보유고 안 준다 그랬잖아요. 저는 영향이 있다고 예. 봐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란 거지. 놀란 어? 거죠. 안 줄 수도 있네. 예, 안 줄 수도 있네. 막히면은 이거 돈이 아닐 수도 있네 예. 이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저도 들어서 그 다음에 찾아본 게 미국 국채 국가별 보유 현황이에요. 네, 예. 네. 왜냐면 금 샀으면 뭘 팔았으니까 샀을 거 아니에요. 네, 뭐 세상에 있는 사각형 안에 중앙은행이 뭘 가졌는데 이걸 팔았으면 뭘 딴 거 사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니면 달러를 팔고 위안화를 사든지 아니면 금을 팔고 뭐 위안화를 사든지 달러 팔아 금을 사든지 네.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니까 어차피. 네. 그래서 미국 국채 현황을 봐서 보니까 의외로 지금 앞에서 나왔던 언급됐던 나라들이 전반적으로 달러를 팔았다. 줄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국 국채가 굉장히 이제 셀링 프레셔를 받을 거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는 또 산 데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스위스가 오히려 샀더라고요. 그래서 CS 하느라고 돈이 없었을 텐데 달러를 왜 저렇게 네. 달러 국채를 또 왜 더 샀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 이제 그 메이저 5개 국가는 수합 라인도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제일 많이 산 데가 전 중국, 많이 판 데가 중국일 줄 알았는데 의외로 벨기에하고 룩셈부르크예요. 네. 네. 중국은 늘었어요, 줄었어요? 줄었죠, 당연히. 네. 7.7빌리언, 77억 불 줄었고요. 그에 반해서 벨기에 같은 경우는 230억 불이 줄었어요. 그 다음에 룩셈부르크가 11억 불. 근데 112억 불.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경우 같은 경우 보면은 룩셈부르크 같은 경우는 글로벌 헤지 펀드들이나 이런 데들이 되게 많이 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뭔가 이제 움직임이 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밑에 쪽 가서 보시면 브라질 같은 경우는 34억 불 팔았어요.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도 87억 불을 팔았어요. 줄어들었어요, 양이. 국채 보유량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미국이랑 약간 텐션이 있는 데들은
줄어들고 있다라는 느낌이 확실하게 들고 그다음에 그러네요. 이제 벨기에랑 그 룩셈부르크 같은 경우는 약간 글로벌리 약간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저기 러시아랑 지금 싸우는 데 근처에 있는 나라들이잖아요. 확실히 편이 갈렸네요. 네, 갈리고 있는 거가 네. 확실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 얘기 알아요? 중국은 그러니까 세상에서 위안화를 외환보유고로 못하는 나라가 하나 있어요. 중국이요. 중국은 위안화를 늘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미국이 안 줄었다 이렇게 봐야 되나?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보시면은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얘기하려고 했더니 지금 이런 뉴스를 막 보는 이유가 결국은 네. 그런 뉴스들을 이제 아까 말씀드린 키토나 뭐 이런 이제 인터넷에 너무 뉴스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뉴스들이 났을 때 그냥 단순하게 그 뉴스가 이런 식으로 가서 이렇게 됐다라고 판단하고 운용을 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 뉴스들이 이제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쓰고 있는 경우도 많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스스로 약간은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편가르기보다는 아까 여러 나라를 보여드린 게 결국은 다 그냥 서방, 반서방 나누는 거로 얘기를 자꾸 하는데 뉴스에서는 편가르기라고. 근데 결국은 다 그냥 자기네 나라 유리한 대로 하려고 한다. 각국마다. 말레이시아는 말레이시아, 중국은 중국, 브라질은 브라질, 그 헤알라로 하고 싶고 다 자기네 부분들이 각각 흩어진 채로 지금은 옛날에 이제 헤게모니로 미국이 확실하게 쥐고 군사력 및 도움을 주고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각자 도생으로 확실하게 돌아가는 느낌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지정학적 리스크는 계속 커질 수밖에 없죠. 예. 그리고 그 군사력들이 모여 있는 데가 결국 미국하고 중국이기 때문에 러시아까지로 보면 그쪽에서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계속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는 게 달러 강세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 생각엔. 네. 네, 이건 진짜 뇌피셜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를 두지 않고 달러의 가치가 지금 없어지는 상태가 되면은 달러 계속 찍은 거가 불만인 거잖아요. 근데 지정학적 리스크가 없다면 달러를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달러를 다 팔아서 다른 나라 걸 다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를 계속적으로 이제 텐션을 유지시켜 줘야 달러 강세가 어느 정도 유지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거를 어느 정도 이용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보면은 글로벌 옵티마이제이션 돼 있던 그런 공급망을 다 흐트러 버린 거고 중국을 일단 빼버렸으면 일단 공장 매번 제가 말씀드린 중국 공장 2개 지어야 되고 이러면은 인플레가 2%대로 내려가려면 완전 이제 경제가 완전 망가져야 될 침체로 가야 되는 건데 그걸 원하지는 않을 거고 원하지 않지만 글로 갈 수는 물론 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확률은 좀 낮지 않을까라고 계속 좀 파지티브하게 보는 쪽이었던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생각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달러 강세 부분은 어느 정도는 저런 지정학적 리스크로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경기 침체되거나 미국에서 이슈되는 부분들 지금 이제 금융위기들 같은 것들 때문에 달러가 약세가 돼야 되는 부분들은 이랑 이제 믹스되는 거죠. 강세와 약세가 믹스되게 만들어서 레인지장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국이 이제 미국 국채를 굉장히 축소를 시킴으로써 이슈가 굉장히 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줄였다는 거죠. 저걸 팔고 어디 갈 데가 없을 것 같아요. 금 말고. 예, 중국 갈 데 없다니까요. 네, 갈 데가 네. 없어서 금 산 것도 중국 중앙은행이 굉장히 많을 네. 것 같고요. 아까 많은 그 비중 중에 저 줄어든 거에서. 네. 그래서 결국은 중국은 금을 사거나 히토를 사서 쟁여놓거나 석유도 제가 볼 때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보유고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쓰긴 써야 되니까. 예, 누가 그 분석했는데 중국의 그 남는 돈을 쌓는 방법은 상품밖에 없다. 그렇게 극단적으로 쓴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예,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냥 뉴스들을 쭉 봤을 때도 계속 그 바스켓을 만들겠다는 것 자체도 근본 유지하는 거랑 유사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도 결국 뭐 리튬, 뭐 2차전 뭐 이런 것들 나올 때마다 계속 나오는 건 히토리고 결국 그것들에 대해서 생산도 제일 많이 하고 소비도 계속 많이 하는데 그런 이슈들이 있을 때 중국한테서 자유롭기는 굉장히 어렵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원달러도 결국 중국 수출을 못하고 있는 데서 나오는 효과일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무역 적자 나는 것 때문에. 그리고 이게 해결될 거냐? 해결되지 잘 않아 보이니까 원달러도 뭐 지금 뭐 많이 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내려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저 같은 경우는 IMF 위기도 아니니까 1,400원 넘어가진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그냥 1,350원, 뭐 1,400원 그 사이가 고점이라고 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밑으로 내려가면 뭐 한 1,250원에서 1,200원 선에서 왔다 갔다 밑에 가면 좀 사고 위에 가면 좀 팔고 이러다 보면은 좀 뭐 그냥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환율에 있어서는. 그렇네요. 네. 자, 오늘 달러에 네. 대해서 뉴스 정리한 게 아까 일주일치라는 게 깜짝 놀랐습니다. 예. 디달러라이제이션 이거 진짜
근데 이런 얘기가 옛날부터 엄청 엄청 나온 거라 많았어요. 네. 요번에는 과연 되는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걸 아까 이제 뉴스에 너무 휘둘리지 말라고 네, 말씀을 네. 드린 이유가 저런 뉴스들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옛날부터 있던 얘기예요. 다 네. 그게 모아서 뉴스화 시켜서 막 네. 이러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각자 나라들에서 어떤 상황인지를 보고 그다음에 커런시도 마찬가지고 통화도 마찬가지고 그걸 보고서 그 하나의 팩터들로서 이제는 뭔가 의사결정을 해야 투자 의사결정을 해야지 그냥 이런 그러니까 뉴스에 휘둘리시면 안 말자. 된다. 네, 결론이었습니다. 테이발의 케빈강 대표였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